나흘 뒤에 카타르 월드컵이 열립니다. 브라질 월드컵 첫 골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 선수가 첫 골 주인공이 될 것 같다. 혹시 뭐 예상 가는 선수가 있을까요? 예상은 여러분, 드디어 다음 주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합니다. 축구대표팀과 팬들 모두 지난 이 4년간 이 순간만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희망과 걱정이 교차하지만 그래도 우리 열렬히 응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 기자 준비되셨죠? 네, 사상 처음 이번에 11월에 개막하면서 모든 게 낯선데 그런 만큼 변수도 많고 예상치 못한 일도 벌어질 수 있어서 저는 사실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되는데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실 특별한 분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월드컵은 물론이고요. 국내 축구의 모든 걸 말해줄 축구 도사입니다. 이분 생생한 설명과 또 전망이 기대가 되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얼른 빨리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스포츠야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월드컵의 산증인 중 한 분입니다. 현재 한국 프로축구 선수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K리그 대구FC의 이근호 선수 나왔는데요. 무려 7년 만에 다시 자리해 주셨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구 FC에서 선수 생활하고 있고 한국 프로축구 선수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근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7년 만에 나오셨는데요. 그동안 월드컵에 출전해서 득점도 했고요. 월드컵 해설위원으로 참여해서 해설도 하셔서 월드컵 축구도사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이 얘기는 좀 잠시 하고요. 근황 얘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선수로 뛰랴, 선수협회 회장으로 뛰랴 좀 한 시즌 정말 정신이 없이 흘러갔을 것 같아요. 대구 FC 선수로서 뛰면서 올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초반, 중반, 마지막까지 힘든 시즌을 보내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잘 마무리해서 8위로 마무리해서 정말 힘든 시즌이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또 그 와중에 또 선수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초반에 진행을 했었는데 시즌 마지막에 잘 마무리까지 잘 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선수협회장. 이건 정확히 어떤 일이에요? 한국 프로축구 선수협회는 K리그 또 K2, WK리그까지 이 선수들이 주로 속해져 있고요. K리그 선수들의 권익보가 우선이고 그것뿐만 아니고 선수들한테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선수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올 시즌 31경기에 출전해서 2골을 넣었거든요. 많이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올 시즌 자신한테 점수를 줄 수 있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한 65점? 기록에서도 나오지만 골을 많이 못 넣어가지고 불만족스럽긴 한데 정말 다행인 거는 선수들은 마지막에 잘해야 돼요. 근데 저 두 골이 마지막 경기에서 넣고 또 5경기 전에 넣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임팩트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5점 플러스 65점. 네. 역시 해결사. 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이가 무색한 시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시즌이라고도 했는데 뭐 어떻게 기억될 시즌일까요? 제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 올해 강등 싸움을 해본 게 처음이에요. 우승 경쟁은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정말 1부, 2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경기는 처음이었는데 더 힘들었어요. 심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됐고요. 또 팬분들도 정말 우시면서 응원하시고 또 질책도 하시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선수들만의 그냥 경기가 아니고 진짜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경기인 만큼 더 애절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지만 느끼는 게 많았던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걸 경험해봤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대구가 올 시즌 8위에 좀 아쉬운 성적을 냈습니다. 지난 시즌 사실 3위여갖고 기대가 되게 많이 됐던 시즌이긴 한데 어떤 팀 내 최고참으로서 이제 역할도 중요했지만 회장을 맡으면서 좀 이게 좀 소홀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그건 맞나요? 아니 전혀 아니고요. 네, 선수협회 회장을 맡고 있긴 하지만 우선은 제가 선수이기 때문에 선수로서 먼저 모든 거를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엔 좀 더 잘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게 또 목표가 되겠네요. 지금 회장도 되고 선수 잘한다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 내년에는 듣고 꼭? 싶습니다. 시즌 마치고 또 최근에는요. 한국 프로축구 선수협회 회장으로서 제1회 자선 경기 행사도 열었습니다. 이 행사 어떤 취지로 좀 열게 됐는지 궁금해요. 우선은 선수들끼리 저희가 분기별로 이사회를 하는데 그때 이야기가 나왔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정말 훌륭하게 선수 생활한
선수들은 성대하게 은퇴식을 해주는 반면에 매 해마다 한 200, 300명씩 막 선수들이 바뀌는데 그 선수들은 정말 조용히 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준비해주는 은퇴식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근데 그거를 우리 선수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선 경기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팬분들도 모시고 또 은퇴식도 하고 또 그리고 거기에 수익이 나면은 또 그걸로 어려운 친구들을 돕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추진을 했는데 생각보다 1회 치고는 저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괜찮았어요. 어허. 네,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아주 잘 마무리된 것 같아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선수들 면면도 일단 대단하다. 네. 기성용, 이청용, 구자철, 김보경 등 거의 K리그 올스타급 선수들이 다 나왔는데 이 선수들 어떻게 다 모은 거예요? 제일 힘들었어요. 선수들 모으는 게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시즌을 마무리하고 다들 이제 팀 일정이라든지 개인 휴가 일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굵직한 선수들은 예, 직접 전화를 해서 어허.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 같이 하자라고 해서 섭외를 했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선수들도 그 전까지 저희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 정말 많이 했던 저희 홍명보 감독님께서 주관하셨던 자선 경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졌고 그동안 많이 좀 굶주렸었고 선수들도 그래서 이런 거 좋습니다 하고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줬어요. 그리고 또 다행인 거는 끝나고 나서 선수들이 연락이 와서 왜 저는 안 불러줬어요? 오. 라는 친구들도 많아서 잘못했네요. 예. 그래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이 선수 섭외하는 데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괜찮았다. 예. 그럼 여기서요, 우리 이근호 선수, 우리 이근호 회장님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월드컵 이야기 다양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선영의 프로필! 이근호 선수 2005년 인천 유나이티드를 통해 프로에 데뷔해 국내에서 대구FC, 울산현대, 상주상무, 전북현대, 제주유나이티드, 강원FC에서 뛰었고요. 해외에서는 일본 주빌루 이와타, 간바 오사카, 카타르에선 엘자이시에서 활약했습니다. 국가대표로는 2007년 아시안컵, 2008 베이징 올림픽, 2014 브라질 월드컵, 2017 동아시안컵 등 모든 무대에서 뛰었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때는 방송 해설위원으로 특별하게 활약을 했습니다. 이제 뭐 축구로 해볼 건 다 해봤다. 이렇게 열반에 올랐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제가 처음에 축구를 시작하고 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진짜 많은 활약을 한 것 같네요. 제가 봐도.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저는 여기서 유럽을 한번 못 나가봤다는 거. 유럽의 어떤 일단 테스트는 해봤잖아요. 테스트까지는 해봤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요즘에 정말 많은 선수들이 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선수들 보면은 한편으로는 조금 부럽기도 하고, 예,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러시아와의 1차전 이때는 득점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월드컵에서는 멋지게 넣나 뭐 일단 들어가나 일단 골만 되면 뭐 끝나는 거죠. 너무 기뻤고요. 와, 그때는 그 전에 제가 4년 전에 좀 아픔이 있었어가지고 저도 엄청 기뻐했지만 선수들도 기뻐했고 제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넣었던 수많은 골 중에서 가장 남다르고 기뻤던 골이 월드컵 골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바로 돌발 OX 질문! 아, 예. 러시아 때 그 골 운이 사실 거의 다 했다. 하나, 둘, 셋. 시도 자체가 시도를 했기 때문에 골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운이라고 모두들 얘기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네요. 예. 나흘 뒤에 카타르 월드컵이 열립니다. 브라질 월드컵 첫 골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 선수가 첫 골 주인공이 될 것 같다. 혹시 뭐 예상 가는 선수가 있을까요? 예상은 보다는 응원해주고 싶은 선수가 황희찬 선수. 황희찬 선수. 네.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는 분명히 골을 넣을 거고요. 황희찬 선수가 꼭 골을 넣어서 좀 더 우리나라가 올라가는데 또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어요. 또 희찬이가 어렸을 때부터 봐온 친구라서 더 응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많은 팬들이 첫 골 주인공이 손흥민 선수가 되길 바라는 것 같은데 좀 불의의 부상을 좀 당해서 좀 출전을 바로 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인데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선수 경험으로 봤을 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발부상이 아니라는 거.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심리적인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몸싸움이라든지 부딪히는 장면에서 아무래도 움찔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네,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마스크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리 시야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좀 신경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월드컵 나가기 전까지 훈련하면서 좀 적응을 해 나가야 되고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뭐 그 모습을 아마 대한민국 주장 손흥민이 정말 아픈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게임을 뛴다? 아마 그 나머지 10명의 선수가 어떻게 뛸지는 안 봐도 뻔하기 때문에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근호 선수 브라질 월드컵 다음인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특별하게도 해설위원으로 월드컵에 또 한 번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선수 신분으로 해설위원으로 가서 더 특별하게 느껴졌는데요. 해설로 참여한 월드컵 어떤 느낌이었나요? 선수 때와는 완전 다른 느낌이었고요. 선수 때는 기억에 남는 거는 운동장하고 호텔, 또 훈련장, 뭐 그 정도죠. 그리고 이제 경기에 모든 걸 포커스를 맞추고 항상 긴장된 속에서 생활을 했다면은 해설위원으로서는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어요. 멀리서 우리 팀의 경기를 바라보고 또 우리 팀뿐만 아니고 우리 팀과 상관이 없는 다른 팀들까지도 볼 수 있고 또 거기에다가 경기장 밖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저로서는 선수 때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해서 뜻깊었어요. 재밌었어요. 다음 대회인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시청자로 임하게 되잖아요. 부담감은 완전 툭 털어놓고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더 응원하는 마음으로 편하게 볼 것 같고요. 이제 현장이 아니고 한국에서 보기 때문에 뭐 와이프하고 편하게 보지 않을까요? 치킨 먹으면서 치맥을 하면서 네,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리고 이번 월드컵 해설에는요. 안정환, 박지성 그리고 구자철 선수가 각 방송사 해설위원으로 나서면서 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구의 해설이 가장 좀 기대가 되는지도 궁금해요. 아무래도 자철이 해설을 제일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지금 준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하고 다녀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 한번 진짜 궁금해요. 예. 4년 전 본인도 생각이 떠오를 것 같아요. 이번 선수 준비했던 시간도. 네, 맞아요. 저도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뭔가 공부하면서 옆에 이제 아나운서분들이나 이제 해설위원분들 보면서 저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배우면서 했었는데 지금 자철이는 저 그때 했던 거보다 한 3-4배 더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좀 기대가 많이 돼요. 카타르 무대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카타르의 엘자이시 팀에서 뛰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카타르에서 뛰었을 때 생각이 많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아무래도 카타르는 너무나 친숙하고요. 예전에 있었던 기억들도 많이 떠오르면서 그래서 더 이제 관심 있게 보게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환경적인 부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낯설지가 않기 때문에 저한테는 경기장들도 그렇고 관심 있게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카타르 월드컵. 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해설 취향 순위를 한번 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환, 박지성, 구자철 중에. 저는 그대로 안정환, 박지성, 구자철이요. 왜요? 제일 선배시기도 하고요. 네. 선후배 관계. 뭐 깊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일 기대가 된다고 구자철 선수를 근데 제일 꼴찌로 두셨네요. 기대는 되지만 네. 현실은 다를 것이다. 네, 그렇죠. 네. 선배님들이 그동안 해오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잡기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카타르 월드컵 전문가라고 하면 여기 또 바로 있지 않습니까? 네. 11월 말 카타르 날씨는 좀 어떤지, 축구하기는 좀 현지가 어떤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축구하기 너무나 제일 좋은 날씨고요. 카타르 하면 다들 너무 덥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아마 팀들이 전지훈련을 갈 정도로 한 25도에서 30도 좀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때 되면은. 그래서 선수들이 뛰기에는 너무나 좋을 거고 만약에 날씨가 엄청 뭐 이상 기후로 더워진다고 해도 경기장 자체에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쌀쌀한 느낌? 오히려 반대로 관중석에 계시는 분들은 겉옷을 준비해야 되는 그 정도의 온도이기 때문에 뛰는 데는 크게 무리가 가진 않을 거예요. 이 월드컵 보러 좀 직관하러 가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이런 네. 거 준비해 가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아니면 뭐 이런 거 가서 보면 뭐 관광하기도 좋다. 뭐 이런 거 좀 소개도 좀 해주시죠. 제일 중요한 건 겉옷 챙기셔야 되고요. 네. 반팔만 챙기면 절대 안 되시고요. 지금 기억나는 거는 그 쑥이라는 곳이 있어요. 쑥이라는 곳이 전통시장인데 저희 부모님을 데려갔는데 너무 좋아하셨고 카타르 안에 이제 현지인들이 만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곳이 있는데 그런 곳 꼭 가보셨으면 좋겠고 카타르에 그리고 뭐 박물관도 많고요. 네, 뭐 해변가도 뭐 이쁜 곳들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거 말고는 솔직히 축구 보셔야 돼요. 다른 게 할 게 없습니다. 월드컵 이야기 듣다 보니까요. 사실 제가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 안 나왔거든요. 바로 질문 드릴게요. 돌바로 X 질문.
벤투 감독이 이끄는 우리 축구 대표팀 이번에 16강 진출한다. 하나, 둘, 셋. 저는 무조건 한다라고 바라고 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16강에 진출하려면 어쨌든 최소 1승은 해야 되는데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 모두 쉽지 않은 상대들인데 16강 시나리오를 나름대로 좀 짜본다면은 이제 경기별로 뭘까? 한번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최소 1승 1무 1패는 해야 돼요. 월드컵 16강에 가려면. 근데 1승 1무 1패를 해도 못 갈 수도 있어요. 1위 팀이 3승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럴 그렇죠. 경우에는 막 뒤죽박죽 돼서 좀 어려운데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에서 1승 1무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우루과이전 정말 중요한데 이 경기에서 승리 최소는 무승부까지 해놔야지 16강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다행인 거는 우루과이, 가나 같은 팀은 평가전을 저희가 많이 하는 팀이에요. 우루과이와도 그렇죠. 정말 평가전을 한국에서도 많이 했고 가나 같은 경우도 예전서부터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강팀이지만 좀 더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루과이는 근데 저희가 이제 최소 1무를 해야 될 상대로 이제 꼽아 주셨는데 이번에 우승을 목표로 하는 맞아요. 팀이더라고요. 그래서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월드컵을 보면은 만만한 팀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2002년, 2006년, 2010년 다 좋은 성적을 2006년 때 좀 아쉽지만 네. 그래도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그때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16강을 진출했다고 평가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다 해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력만 본다면은 제일 뒤에 있거나 세 번째이거나 막 이렇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하지만 우리는 팀으로서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팀으로서 부딪히면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결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바로 3차전 상대 포르투갈의 이 호날두 선수인데요. 저희에게 또 빚이 네. 있잖아요. 그럼 바로 또 가볼게요. 돌바로 X 질문. 김민재 선수가 호날두를 무득점으로 꽁꽁 묶어둘 것이다. 하나, 둘, 셋. 오. 그렇다. 민재가 이제 호날두 정도는 정도는 야, 네, 정도는. 그냥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주위에서도 다 잘 준비를 해서 막아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포지션별로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을까요? 뭐 김민재, 손흥민 선수는 워낙 많이 나오기 네. 때문에 그 외에 가운데 미드필드에서 뽑자면 황인범 선수, 우리나라 대표팀 축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가운데서 많이 활동량이 워낙 많고 또 거기다 볼을 지켜주고 연결해주는 중추 역할을 해줄 선수가 아마 황인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기대도 기대지만 이제 좋은 성적을 내려면 소위 좀 미친 선수, 그러니까 월드컵 때든 큰 무대든 나와야 되는데 이 선수가 좀 미쳐줘야 된다 하는 선수 있을까요? 미친 선수는 무조건 승규 가야 됩니다. 김승규. 골키퍼요. 골 들어간 걸 다 막아야 된다. 네, 그렇죠. 김승규가 미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미친 활약도 어떻게 보면 간절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죠. 그때 이제 이근호 선수는 마지막 최종 라운드에서 탈락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아쉽게 남아공에 못 갔었는데 그래서 4년을 벼르고 별러서 브라질 월드컵에서 첫 골의 주인공이 됐었는데 이번 대회를 누가 이토록 좀 간절한 선수가 있을까요? 다른 분들이 보기에도 아마 많이 느낄 텐데 김진수 선수. 지금도 조금 마지막까지 정말 오래 많은 경기를 뛰었거든요. 근데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모든 경기에 정말 200%다 쏟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의지가 느껴져요. 경기를 하는 거 보면은 올해에 대한 준비, 그런 각오, 그런 인터뷰 하나하나 볼 때마다 그런 게 느껴져서 김진수 선수가 떠올라요. 네. 그래서 올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프로팀에서도 마찬가지로 막 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나 네. K리그에서 정말 막 계속 미친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네, 다 맞아요. 쏟아붓더라고요. 네,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올해 월드컵 시즌이기 때문에 뭔가 선수들이 좀 마지막에는 좀 힘을 뺀다던가 막 그럴 수도 있거든요. 부상을 그렇죠.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없이 정말 매 경기 다 쏟아붓고 그러면서 그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졌어요. 네. 이 경기 운영이라고 하면 이제 감독의 역할이 일단 굉장히 중요한데 4년간 봐온 벤투 감독 이제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이런 얘기가 아직까지는 개막 전까지는 있는데 이근호 선수가 보기에 벤투 감독의 장점, 단점 하나씩만 좀 꼽아주신다면요. 팀으로서 조직력이 잘 갖춰진 것 같아요. 4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그 11명의 선수 또 교체 들어오는 선수들까지 벤투호가 원하는 축구를 모두가 이해하고
하려고 하고 가장 긍정적인 거는 선수단 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 선수들끼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선수들끼리의 이런 감독에 대한 신뢰라든지 팀 전술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요. 4년 동안 준비를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응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월드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4년 동안 빌드업을 하고 또 볼 소유를 하고 공격진까지 올라가서 예전에 정말 수비 열심히 하고 이런 극단적인 축구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얼마나 월드컵에서 할 수 있을지 또 그것도 지켜보는 재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만약에 거기서 실패를 하더라도 여기서 좀 더 보완을 해서 다른 걸 준비하면 되니까 완전 그걸 뒤엎지 말고 지금까지 잘 해오던 거를. 그래서 이번 월드컵이 좀 저도 기대가 돼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얼마나 이게 통할지. 같은 선수로서 또 회장으로서 카타르 전문가로서 오늘 진짜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일단 본업은 선수시잖아요. 또 내년에 또 멋진 경기 보여주시는 거죠? 네, 내년에도 선수로서 뛰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단하고 아직 뭐 계약을 하진 않았는데 잘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중이어서 내년에도 K리그에서 만나뵙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39 네. 나이로인데 선생가 언제까지 이제 쭉 40 이상까지 쭉 하실 생각이신 건지? 그렇게까지 계획을 하진 않고요. 원래 36살 그때서부터 그냥 매 1년 1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멀리 내다보기에는 제 나이가 너무나 많고 하루하루 또 한 달, 1년 뭐 그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잘 될 것 같은데 그 후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선수로서 이제 아니면 다양한 직함으로서 앞으로 남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선수로서 정말 마무리를 잘 하고 싶고요. 마무리를 잘 한다는 거는 뭐 떠밀려서 한다던가 뭔가 아파서 그만둔다던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행복하게 축구하고 제가 이제 됐다 싶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로서는 정말 한순간 한순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할 생각이고요. 또 선수협회 회장으로서는 우리 선수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축구를 하고 정말 오고 싶은 K리그, J리그나 유럽이나 다 좋지만 그거보다도 먼저 K리그를 꿈꾸는 선수들이 어린 친구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환경이나 제도에 개선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차근차근 올라와 정상에선 이근호 선수와 함께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축구 팬들에게 인사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볼게요. 우선은 오늘 이렇게 축구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너무나 재밌었고요. 정말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선수들이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이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지켜보시면서 격려해 주시면 아마 선수들이 더 한 발 더 열심히 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또 월드컵뿐만 아니고 월드컵 끝나고 또 K리그도 있으니까요. K리그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아무튼 축구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